유가도 90불이 깨졌어요. 예, 유가 90불 깨져서 88불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기업 실적 발표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기업 실적 발표는 지금 네. S&P 500 기준으로 그해 12월 달 되면 1,100원이 깨지면서 예. 1,080원 갔었거든요. 예, 그 말은 결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화되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달러가 계속 고공행진할 것 같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함부로 우리나라 주식 네,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8월 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벌써 아주 바쁘게 이번 주도 최상무님 정신 없으셨죠? 예, 실적 발표 예, 정신 커버해 주신다고. 없었는데 그나마 그 주가가 다들 네. 견조하고 저희가 네. 팔로잉하는 주식들이 대체로 잘 올라주어서 예,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뭐 최상무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그렇게 주가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유가도 90불이 깨졌어요. 예, 유가 90불 깨져서 88불을 기록을 했고요. 네. 어제 금리도 또 빠져서 2.69%를 기록을 하면서 분위기가 지금 더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이냐면 성장주 쪽은 네. 더 견고해지고요.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상승했던 에너지 쪽, 이쪽은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 매크로 변수를 예측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예, 함부로 매크로 변수를 예측하기는 힘든데 그동안에 우리가 1980년대, 70년대 상황까지 다 공부를 해보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6월달 그리고 7월달 여기 상류 12TV에다가 올려놓은 저희 투자 설명회 그 자료를 보면 유가가 이제 안정이 되고 그리고 금리까지 예. 떨어지면서 이 금리 자체가 떨어지면서 주식 시장에 소위 말하는 이제 안도랠리가 올 수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예. 그죠? 그러면서도 과연 그렇게 이제 경기 침체라는 미국의 GDP가 2분기 연속 빠지게 되면 항상 그 과거에 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CPI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금리가 반영을 하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물가 공포에 의해서 떨어져 있던 주가가 또 회복을 하고 예.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설명에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일단 지금 그런 모습으로 시장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업 실적 발표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기업 실적 발표는 지금 네. S&P 500 기준으로 70% 정도 진행이 됐고요. 네. 나머지 30%는 약간 회계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네. 내달 말까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내달 말까지는 예. 다 끝나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체크해 본 기업들 보면 명암이 엇갈리는 기업도 있었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좀 양호했던 거죠.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한 60% 이상이 컨센을 상회하는데요. 그래요? 이 수치가 사실 높은 건 아닙니다. 네. 과거 한 7, 80% 됐잖아요. 예, 과거 한 70, 80% 그렇죠. 됐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상회하는 비율 자체도 좀 내려왔고요. 그리고 상회 폭도 좀 내려왔고. 그래서 대체로 전반적으로 S&P 500 저희가 주간으로 그 실적 체크를 하는데 네. 그 실적 조정치가 약간 좀 하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하향돼 컨센보다는 좀 높지만 전반적으로 그 상향되는 폭 자체가 낮고 또 향후 가이던스 자체가 좀 낮게 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밋밋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그 와중에서도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전반기에 물가나 유가나 그리고 금리 이런 영향으로 빠졌던 것들이 그 매크로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급하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EPS 조정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EPS 조정이 많이 됐어요, 그죠? 예, EPS 조정이 사실은 많이 된 것 같은데
고점에서 보면은 한 0.6% 정도 됐습니다. 예.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월간으로 0.6% 됐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은 네. 한 6%, 10%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 구간에서 사실 기업 실적 추정치가 어느 정도 그 방어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랠리에 좀 성패가 지속성 여부가 예. 갈릴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시장 나스닥이 강하게 올라가는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좀 더 강하게 올라갔으면 싶긴 한데 그래도 뭐 잘 버텨요. 아침에 예. 마이너스 났다가 또 플러스 나고 하고 외국인도 지금 매수가 어제도 이어졌는데 예. 딱 하나 보면 환율이 아직 1,310원이라서 지금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좀 빠지고 있고요. 네. 고점이 7월 중순에 나왔었는데 네. 108.54를 기록을 했다가 105.76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기울기 자체가 유가나 금리나 뭐 이런 거하고는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고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99원 3월 달에 기록을 했다가 그리고 그해 12월 달 되면 1,100원이 깨지면서 예. 1,080원 갔었거든요. 예. 그 말은 결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화되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이제 올라갔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달러가 계속 고공행진할 것 같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함부로 우리나라 주식을 못 살 거예요. 예, 근데 못 제가 어제 사겠죠. 체크를 해봤더니 외국인이 지금 이번 달에만 3조 5천억 샀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 보면 외국인도 여기서 이제 달러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물가 공포랑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랑 다 연결된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의 최근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환율도 계속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예. 지금의 안도 랠리가 더 안도되면서 예. 환율에서 느끼는 그 위기감이 조금 더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추가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단은 뭐 다음 달까지 2,650선까지는 예. 뭐 반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제 미국 기업 중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블랙록 예. 실적 발표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딱 어제는 아니고 며칠 전인데 조금 그 제가 발표하는 거는 좀 그동안 일이 있어가지고 늦췄는데 네. 이걸 가져온 이유가 지금 미국 기업들이 상반기에 그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좀 그 부분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요. 네. 또 그 자산 운용 또 캐피탈 마켓에 있는 기업들은 그 채권하고 주식이 동반 약세였잖아요. 그랬었죠. 예, 동반 약세였기 때문에 이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그 가격이 빠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블랙록이 지금 세계 최대 이제 예. 운용사잖아요. 일경 정도 운영을 예, 하죠. 일경 정도 운영합니다. 근데 주가랑 채권이 다 빠졌으니까 예. 그 AUM 스타코 자체가 AUM이 예. 당연히 줄었겠네요. 예, 당연히 줄면서 아.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 수입도 당연히 2분기에 상당히 줄었는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그 104빌리언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주가는 696불 그리고 PER은 19배에 해당되는데 이 주가가 거의 지금 30% 이상 빠진 주가죠. 예, 30% 이상 빠졌고요. 실제로 연초 대비로는 한 2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전무님께서도 뭐 일경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분기 말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AUM이 9트릴리언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9트릴리언 넘었었어요. 넘었었는데 2분기 말해 보니까 이게 앞자리가 바뀌어서 8.49트릴리언으로 네. 바뀌었는데요. 먼저 블랙록에 조금 그 사업 구조, 비즈니스를 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자료를 좀 가져왔고 AUM 자체를 고객별하고 스타일별, 상품군별, 지역별 이렇게 나눠놨고요. 네. 또 그
상품 그 분류별로 실제로 고객 수수료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그 어떤 부류의 상품군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지 네. 요런 정도의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져왔고요. 고객별로 보면은 기관이 57%, 개인이 10%, ETF가 33%. 블랙록이 ETF 기준으로 해서 점유율이 세계 1위거든요. 네. 그래서 9트릴리언 뭐 정도의 수탁고 중에서 33%, 약 한 뭐 3트릴리언 정도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ETF 비중이 한 60%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요. 근데 생각보다 예. 높지는 않네요. 예, 그렇지 않고 최근에 또 ETF 시장도 약간 좀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이따 보시겠지만 과거에 뭐 연간으로 10%, 20%, 뭐 30% 이렇게 블랙록의 ETF 부문이 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수수료 기여율을 보면은 기관이 57%인데 기관이 30% 정도의 수수료를 기여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기관이 예, 우리한테 운용 수수료 되게 짜게 주니까. 되게 박하죠. 그리고 개인이 10%인데 개인이 31%의 수수료를 기여를 하고 있고요. 네. ETF는 비슷하게 39% 정도 수수료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별로 보면은 여기에서도 좀 뭐 인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액티브가 26%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인덱스가 32%, ETF가 33%, 캐시가 뭐 9% 이렇게 있는데 인덱스 비중이 예상외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적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고요. 인덱스랑 ETF랑 합치니까 65%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쩐지 제가 약간 액티브 비중은 낮고 예, 이렇게 패시브 예. 비중이 60%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인덱스나 뭐 ETF나 둘 다 이제 좀 패시브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65%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수수료 기여율은 또 액티브하게 하는 것들이 수수료율이 세요. 그래서 액티브가 47% 정도 수수료를 기여하고 있고요. 26%밖에 차지하고 있지는 네. 않지만 인덱스가 8%, 32% 차지하는데 8% 수수료를 기여하고 있어서 인덱스는 뭐 거의 그냥 수수료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런데요. 같고요. 그리고 ETF는 39%, 캐시는 뭐 6% 그렇게 돼 있고요. 상품군으로 이 회사의 사실 그 주가의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 주식시장 상황인데요. 네. 주식이 50%입니다. 그리고 채권이 24%, 멀티에셋이 9%, 대체가 3%, 뭐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주식이 50%니까요. 상반기 한 20% 정도 주가가 빠졌잖아요. S&P 그러네요. 500 기준으로. 그러니까 10% 정도의 그 AUM이 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수료 기여율은 주식은 50%, 채권 24%, 멀티에셋 9%뭐 이 정도로 비슷하고요. 지역별로는 미주가 좀 압도적입니다. 6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EMEA가 26%, 아시아 퍼시픽이 8% 비중입니다. 수수료 기여율은 역시 이거는 뭐 특별히 그냥 상품군별로 다 나눠져 있을 거기 때문에 비슷한 지역별 비중하고 비슷한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들어가면요, 매출이 45.3빌리언입니다. 그래서 YOY로 6%가 빠졌고요. 계속 그 YOY로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YOY로 그 매출이 빠진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 CEO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뭐 상반기에 일이 굉장히 많았고 주식시장도 안 좋았고 채권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AUM이 2분기 말로 8.49트릴리언, YOY로 11%고요. 빠졌고요. 1분기 말에는 9.6트릴리언이었습니다. 아까 그 숫자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렇고요. 평균으로는 9.0트릴리언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보수를 평잔으로 구하니까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분기 말로는 8.49지만 평균으로는 9.0트릴리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AUM 감소 요인이 그 마켓 체인지,
채권 시장하고 어. 주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한 1트릴리언 정도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그 FX 영향, 환율 영향도 171빌리언 정도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유입이 90빌리언 정도 돼서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순유입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중에 표에서 관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 보수를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네. 그 전체 평균 AUM 분의 수수료 수입하면은 분기 그 수수료율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한 5bp 정도 되더라고요. 어. 5bp를 곱하기 4하니까 20bp 정도 네. 나왔는데 이 수수료율의 둔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요즘 수수료율이 따로 다운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보니까 그렇게 막 다운되는 속도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YOY로 0.7bp 정도 내려왔고요. 작년에 뭐 한 20.7bp 요 정도 됐었는데 네. 물론 이제 0.7bp도 이 회사는 AUM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수료율 자체는 0.7bp 하락으로 1bp 미만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갭 기준하고 그 난갭 기준을 발표하는데 그냥 보기 편하게 갭 기준으로 뒤에 있는 표랑 같이 보시면은 1.67 빌리언이 나왔고요. YOY로 13.6% 정도 빠졌습니다. AUM이 줄다 보니까 매출도 빠지고 또 거기서 또 주식형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높은데 그 부분들이 규모 자체가 줄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더 빠졌을 거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익률을 보시면은 36.9%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30% 이상의 엄청나네요.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은 그 ETF이기 때문에 뭐 1트릴리언을 한 명이 하든 뭐 1빌리언을 한 명이 하든 2빌리언을 한 명이 하든 그러면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규모의 경제는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AUM이 늘어날수록 비용 자체는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순이익이 1.1빌리언으로 YOY로 22%가 줄었고요. 기타 주주 환원에서 계속 그 이 회사가 자사주 매입 및 주식수 뭐 이런 식으로 뒤에 표도 나와 있는데 올해 들어서 그 1분기에 500밀리언의 주주 환원을 했고요. 2분기에도 500밀리언의 주주 환원을 했고요. 3분기에도 500밀리언의 주주 환원을 할 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전에 보면은 작년에 300밀리언씩 계속 주주 환원을 했거든요. 예. 작년에 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했는데 올해도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뭐 주가가 빠진 것도 있겠지만 더 규모를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린 걸로 봐서 주주 환원 하나는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기 배당금을 1분기에 4.88달러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 수치가 YOY로 18.2%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뒤에 그 DPS 추이 그 중간 좀 하단 보시면은 2020년에는 분기에 3.63달러의 분기 배당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4.13달러 그리고 올해는 4.88달러로 분기 배당의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한 10년 정도 추이를 보면은 이 회사가 한 10% 이상의 주당 배당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계속 그 돈도 잘 벌지만 주주 환원도 적극적이다라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계속 그 상반기에는 주식 채권이 약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앞에 표를 넣어놓은 것도 지금은 주식 채권 강하고 또 상반기에 그 달러 강세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달러 강세도 좀 피크아웃하는 분위기고 예. 그래서 그 세 팩터에 의해서 주식 채권이 강하면 AUM이 다시 마켓 체인지에 의해서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애널리스트들의 적극적인 이익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좀 주가가 더 가고 채권이 계속 강하게 되면은 애널리스트들도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 그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는 투자자라면 블랙록을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 실적 체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잠깐 그 뒷페이지에 아이쉐어라고 대표되는 이 회사의 ETF의 AUM 추이를 보면은 네. ETF 블랙록이 1등이고 2등이 뱅가드, 네. 3등이 뭐 스테이 스트리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블랙록이 운영하는 ETF가 이제 아이쉐어스고 예, 아이쉐어스입니다. 예. 예. 뱅가드가 운영하는 게 프로쉐어스인가요? 프로쉐어스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무튼 그 아이쉐어스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블랙록이 예, 운영하는 맞습니다. ETF인데 예. 이 아이쉐어스 AUM 추이를 가져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트릴리언 단위고요. 1트릴리언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한 10년 좀 안 되는 구간에 3배가 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22년 보시면 뭐 12%, 6%, 18%, 36%, 2019년에는 거의 한 29%, 30% 늘었고요. 2020년에도 20% 가까이, 2021년에도 20% 가까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시장 빠진 거 감안하고 약간 좀 그 시장 분위기가 채권이고 주식이고 슬로우할 거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서 그런지 컨센 자체가 22년에 좀 빠지는 거로 돼 있어요. 작년 말에 3.27 트릴리언의 ETF AUM을 가지고 있었다면 올해 2.94 트릴리언으로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수치 자체가 약간은 지금 시점에서 잡혀 있는 수치이긴 하지만 향후에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에 근데, 따라서 실적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이 AUM 추이를 보면서 예. 좀 전에 이제 배당 추이를 보면서는 와 대단한 회사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예. 이 아이쉐어스 AUM 추이를 보면서 약간은 좀 갸우뚱해지는 게 예. 2019년도에 S&P 500이 28.8% 올랐거든요. 예. 예. 근데 AUM이 29.38%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시장이 오르면서 예. 그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2020년도에 S&P 500이 16.7%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19.15% 예. 올랐으니까 2020년도에는 얘도 결국은 이제 16.7% 정도는 시장이 올라서 예. 그랬다고 볼 수가 있고 작년에 S&P 500이 얼마 올랐죠? 작년에 얼마 올랐는지 작년 25%?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도 꽤 올랐습니다. 꽤 올랐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 이 ETF의 성장이 폭발적인 줄 알았어요. 예. 그 폭발적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시장 영향을 되게 많이 받네요. 예, 시장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 표를 보면서 저는 네. 표를 보면서 저는 그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방금 이제 우리 이 대표가 체크해 주셨는데 작년에 S&P 500이 26.9% 예. 올랐는데 작년에 22.42% 했으면 예. 요 부분이 약간 좀 예. 뭐지? 시장이 S&P 500이 26.9나 올랐는데 근데 뭐 한편으로 보면 또 다 전부 다 S&P 500만 추종하는 ETF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전체적으로 뭐 그 글로벌 에셋 자체를 뭐.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네. 주식 자체가 뭐 5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연간 자금 유입액을 보시면은요, 약간 뭐 들쭉날쭉한데 빌리언 단위로 보면은 2019년부터 그때 429빌리언, 20년에 391빌리언, 그리고 21년에 540빌리언, 올해 515빌리언 뭐 이런 식으로 자금 유입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 주가하고 PER 추이 보시면은 주가는 한 696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23% 정도 그 연초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요. PER 추이는 현재 19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때 24배까지 상단을 찍었었고요. 네. 지금은 주가가 좀 내려와서 이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주식시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50% 정도의 그 AUM의 50% 정도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ETF 쪽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경쟁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캐탈리스트는 어쨌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와중에 같은 수혜를 누리는데 거기에 주주환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의 효과까지 네. 누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컨셉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블랙록 워낙 우리가 같은 자산운용업에 있다 보니까 예. 참 부러운 회사예요. 그죠? 그리고 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지금 1 트릴리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1조 달러 뭐 이런 개념으로 1조 달러면 이제 지금 300조잖아요. 예, 1,300조입니다. 예, 1,300조인데 지금 운용하고 있는 규모가 이제 9 트릴리언 예.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일경 한 뭐 2천조, 일경 1,000조가 넘어가는 그런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예.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스케일을 가진 그런 회사인데 꾸준히 저도 기억하기에 옛날에 분기 배당금이 거의 뭐 1달러 수준에서 꾸준히 늘었었잖아요, 보면. 예, 버는 족족 이제 주주 환원도 굉장히 주주 환원율이 뛰어나고, 그리고 뭐 이 영업이익률에서 또 한번 놀라게 되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36.9%, 영업이익률이 그 얼마나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지 얘기해주는 지표잖아요. 36.9%라는 이런 영업이익률은 이게 애플 뭐 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이제 제품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블랙록의 이 그 입지는 뭐 앞으로 10년 돼도 여전히 1등이고 뭐 그때 되면 그렇죠. 1경 2천조가 아니고 한 2경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캐피탈 마켓이 없어지지 않는 한 네. 존재감은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약간 여담이지만 그 9트릴리언 정도가 페드 자산하고 맞먹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페드 자산하고 페드 자산이 맞먹어서 9 트릴리언 되죠. 또 여담 하나 하자면은 예전에 제롬 파월이 뭐 예전도 아니죠, 작년이죠. 인플레이션 이슈가 딱 있을 때 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블랙록 CEO가 일시적이지 않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네. 맞짱을 뜬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랬었군요. 한참 미디어에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네.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GDP가 전 세계에서 지금 10등 정도 하고 1.9 트릴리언 달러 정도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GDP의 한 5배를 4배, 5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니까 정말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도록 부동산하고 많이 비유를 해드리는데 이 블랙락이 52주 최고가가 973달러였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가 이번에 575달러 갔다가 지금 696달러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연초 이후 마이너스 23.6% 보이고 있는데 이런 회사는 맨하탄에 있는 빌딩 같아요. 그래서 뭐 973억짜리 빌딩이 가격이 570억 갔다가 지금 한 690억 하고 예. 있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월세를 계속 올려주는. 거의 이제 자산운용업의 이제 플랫폼 회사 같은 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싸게 사면은 분명히 네. 좀 어떤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오늘 우리 최 상무님이 이 고객별 그리고 스타일별, 상품군별 그리고 지역별로 이 블랙럭이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막연하게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을 훨씬 더 이제 명쾌하게 알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